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날 따라와. 지원단. 자, 우리 여기 한번 돌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연. 아, 누나 확 들어오네. 한번 손 한번 흔들면서. 자, 중부상으로 한번 흔들면서. 이재명. 자, 피켓 위로 들고, 위로. 여러분 투표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투표합시다. 자, 이거 돌아. 그만 있자니. 확실하십니다. 화이팅! 자, 위로 들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천막은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장학습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쉬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선박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선박을 치워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박이 이유가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대신 이쪽 중앙으로 오십시오. 후보님의 시선은 중앙에서 중앙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로가는 통행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사에 대비해서 마련된 공간이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될 수 있는 한 이곳 넓은 공간과 후원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가는 게 낫겠어. 범재영! 대장님! 경비기사님! 내가 조정할 테니까 잠깐 쉬고 있어요. 원장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지금은 할게요. 이쪽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이 고향의 인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시암장에게 박수가요. 네. 그리고 호반도시 관광으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바이오 그리고 첨단 산업의 천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 충주의 일꾼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충주 지역위원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지금은 노승일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예, 뭐 2분밖에 안 된다니까 본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큰절 올리고 싶은 마음이다. 깊숙이 인사드립니다. 다시. 예, 누가 오십니까? 이재명! 충북사위, 아니 충주사위 누굽니까? 바로 옆에 제천 단양에서 모십니다.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표입니다. 제천 단양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저 박달재 넘어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가 오신다고 금방 노승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왜 오시느냐면 지금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죠? 그 왜 비어있습니까? 성남에서 데려다 썼는데 성남의 빚 다 갚아줬다 그러고, 경기도에서 데려다 쓰니까 경기도민 96%가 아이고 일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모습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끌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막말을 쏟아내고, 아니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를 말을 막 짓거리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윤석열이하고 친하고 전광훈이하고 친하고 막말을 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가격이 똑같아요. 이재명 모습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 다 한 표예요. 그럼 누굴 데려다 써야 되겠어요? 똑똑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아주. 네, 이재명을 데려다 써야죠. 네, 6월 3일은 이재명 국민 모습 뽑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을 뽑으면 충주가 달라지고 제천이 달라지고 단양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겨야 되겠죠? 중국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에서 이기는 거 맞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간절하게 강국하게 이기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이시종 전 우리 도지사님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충주의 아들, 충북의 아들 이시종이가 왔습니다. 충주의 사위, 충북의 사위 이재명 후보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신랑 이재명 군과 신부 김혜경 양이 청사초롱을 불밝히고 오늘 충주 처갓동네에 오셨습니다. 충주 사위 재명생각, 안지나서나 재명생각 프레스야. 안지나서나 앵콜 다나 깨나 꿈속에도 충주사위. 자, 우리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안지나서나 재명생각 다나 깨나 재명생각 꿈속에 충주사위 재명생각. 충주사위 다음에 충북사위 또 있습니다. 충북사위. 자, 안지나서나
제 명생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하면 뭐였어요? 이 며칠 안 남았잖아. 이재명 대통령. 우리 이걸로 해봅시다. 이재명 다시 진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 그 한 표들, 우리 이웃들의 그 두 표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 우리 주변 지인들의 그 세 표들 모아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호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더 라고 할 테니까 하나씩 쫓아해 봅시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세 표더, 세 표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제천의 미래, 단양의 먹거리 산업 모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환표 제천 단양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충주 시민, 중북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갈 네 분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충북이 요즘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충북이 진짜 잘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어? 여기 딱 있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누구 사위? 어디 사위라고요? 우리 충주 분들만 얘기하면 우리 충북 도민들 좀 그렇잖아. 어디 사위? 우리 어떻게 충주 사위, 충북 사위, 이재명 후보 마음에 드세요? 우리 사위 자랑하고 싶다. 우리 사위 너무 이쁘다. 그런 분들 이재명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다. 이재명! 모시고 연설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정교 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연달에 서서 했던 거 이후로 지금 20몇 년도 아니군요.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앞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요? 예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제 광주는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972년 올해로 54세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5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많은 대통령을 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9살의 나이로 제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날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 말 하나에 2층 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열이 너무가 나서 엄마는 옆 동네에 있는 소아과로 아이를 데려가야만 했어요. 엄마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인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하셨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9살 소녀는 곁눈질로 보았고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은 이들은 이런 말들을 못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폭도다, 사태다, 이런 것들로 매몰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던 거고 우리가 평화롭게 발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이후로 마음을 어떻게 하시며 살았습니까? 단순히 그가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내 이 한 표로 그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설레. 그 청년의 말에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는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잘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가 너무 잘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름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걷어도 다시 나오고 걷어도 다시 나오는 그런 기름막 같은 존재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너무도 많은데 시간이 짧다라는 것밖에 안 느낄 때 올해 처음으로 내가 투표를 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고 왔나요? 우리 젊은이들, 저는 지금 54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플레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는 저는 13살 소년과도 팀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너 좀 잘하는데? 너 몇 살이야? 하지? 난 48세야. 하지만 그 친구는 믿지 않았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이재명 씨가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그래서 그를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김가연 배우님께 정말로 마음을 담은 박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위 아들 준비 되셨습니까? 진짜 중국의 봄을 열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지척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승리합니다. 이곳 축제에서, 충북에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어둠이 빛을 몰아내듯 우리 청사 초롱이 이 어둠을 밝혀내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충주와 대한민국의 복이 될 것입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주 사위, 충북 사위 이제는 밝힐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충북을 만들어갈 그 비전과 그 말씀 분명 반갑습니다. 충청이 사위 네, 우리 제가 동네를 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은은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이 사위가 충주에, 아니 충청도에 선물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고속도로 이런 건 못 드리고, 고속도로는 안 되겠고, 우리 충주가 또 우리 충청이 균등하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시간대가 약간 늦어서 그런지 땡빛은 좀 많이 사라지고 좀 견딜만 하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견딜만 하세요? 아이고, 원주, 춘천 거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어요. 저는 뭐 괜찮은데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전에는 저번 대선 때는 제 처가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산청면이라고. 송강리? 대소강마을? 아시는 분 계세요? 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 동네 이름 외우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송강리. 송강 이게 수호지에 나온 사람 이름인데 그렇게 외우고. 대소강이지 그게. 어쨌든 그 저희 처가 동네는 잘 있습니까? 타고 다니면 덜커덕해서 진짜 이거 확 그냥 이러다 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조치가 그거예요. 앞으로 도로 복구를 엉터리로 해놓은 거는, 만약에 앞으로 엉터리로 하면 그 사람은 공사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거 없잖아. 그거는 복구해야 된다. 결국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시 했어요. 그 업자 엄청 손해봤겠죠.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사 말로 안 시켜도 공사를 그렇게 깨끗하게 복구를 해놓습니다. 신경 하나 쓴 것으로
이게 공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1분 신경을 쓰면 충주시장은 20만 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공직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쓸데없이 술 먹고 놀면 5,200만 시간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동네에 그런 얘기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요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어디 무덤에 근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을 한 잔씩 줬대요. 한 잔 먹고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잔 먹고 또 주니까 또 먹고, 그래서 10잔인가 뭐 이렇게 먹고 깼는데 딱 보니까 한 잔에 10년씩 지났대요. 그래가지고 10잔을 먹었으니 다 죽고 세상이 다 변해버렸더라. 부모도 죽고. 좀 이상한가요? 별설렁한 소리를 다. 공직자의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놀면 안 돼요. 친구 불러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1시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장 살림하다 보면 예산 없다 이러죠. 예산 부족하죠.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돈 쓸 때는 막 늘어졌는데 남을 때가 있습니까? 예산이란 언제나 선후 경중,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급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아서 쓰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도 갚아야 되겠고, 교복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청년 배당도 좀 해줘야 되겠고, 뭐 산후조리비 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고, 학교 교육 예산 지원도 해줘야 되고,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이 막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산을 기존에 쓰던 거 잘 쓰는지 다 뒤져봐야지.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뒤져가지고 줄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원래 가로등 정비 유지 보수 예산은 필요 경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로등 한 개당 얼마 곱하기 연간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보수 예산 얼마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2년인가 이렇게 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가로등 한 개에 예를 들면 3만 원이다. 그러면 2,000개가 고장이 난다고 치자. 이상하게 매년 고장나는 숫자가 똑같이 예산에 맞춰서 똑같이 고장이 나더라, 이게 이상하게.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구청 과장, 3개 구청 과장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이 되는데, 가로등 복구 예산이 300 몇십억인가 그랬어요.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이 관련 예산. 그래서 지금부터 20%씩인가 25%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보고 내년에 가을에 추경을 할 때 부족하면 해줄 테니까 최대한 견뎌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과장들이 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9월인가 이제 10월인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더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셋이서 입을 맞춘 듯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잘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더 안 늘려주고 그 한 해를 버티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줄인 예산 기준으로 자연 증가분만 해서 그 후에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350억이면 6, 70억 정도, 그때는 내기로 68억인가를 절감했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줄였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재명 요새 무섭다는 얘기 많으니까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가로등이 더 고장이 안 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줄인 금액으로 다 교복 무상으로 해주고 제가 박수 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이재명!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이 또는 한 기업이 잘 되냐 망하냐는 그 오너에 달려 있어요. 그 경영 책임자한테 달려 있어요. 똑같은 조선인데 이 선조는 유명하잖아요. 새롭게 갑자기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3년 전에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는데 그 때문에 여하튼 제가 부족해서 진 거예요. 선수 부족이지. 하여튼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운명을 손에 쥔 사람 또는 그의 지휘를 받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또는 그를 배출한 정당, 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진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 미래를 위해서만 쓰고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했으면 이 경제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벌써 외교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이제는 혹시 어느 나라세요 하면 코리아세요. 그러고 전에는 코리아세요 그러면 네, 훌륭한 나라입니다. 박수가 나는데 요새는 코리아세요 이러면 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거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 국격을 훼손당했죠. 한반도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휴전선에서 총 쏘고 막 서로 막 대남 대북 방송하고 막 삐라 뿌리고 오물 날라오고 이러면 다른 나라가 보면 아 저 나라 곧 전쟁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어요? 투자했던 것도 빼야 돼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주식 사놨다가도 그 팔아버리고 차라리 대만 주식 사고 유럽 주식 사지 여기 한국 주식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본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국민들 화나죠. 여러분 주식 떨어져서 화난 분 많죠?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제일 심각한 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말로 합니까? 놀라고 합니까? 누구 괴롭히는 재미로 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하는 재미로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챙긴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 더 평화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교 잘해가지고 나라의 국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민생도 다 망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죠. 급기야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으로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앞으로 너네 권력은 없다. 너네는 피지배자들일 뿐이다. 권력은 영원히 내 거. 앞으로 영원 묵은토록 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내가 지배 통치하겠다. 나는 왕이 되겠다. 고해서 버린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파악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나이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는 그래도 젊은 시절 기회가 많은 시절을 살았어요. 비록 그때 어렵긴 했지만 기회도 많고 또 미래가 있고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이 낳고 힘들어도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은 기회가 부족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또 누군가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통합하고 화해시키고 같이 가자고 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 편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네 편 내 편 그리고 남의 편은 내 편 아니면 다 죽일 놈 우리 편은 무조건 혜택 특혜 주고 이래서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상황. 이 같이 사귀고 살림을 같이 차려도 부족할 이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서로 의지해야 될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서로 의존적 협조적 관계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편을 갈라가지고 이 노인과 청년이 세대 간 갈등을 해요. 이제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서 싸움을 시켜요. 옛날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배 통치를 쉽게 하려고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경상도 막 지원해주고 전라도 일부러 괴롭히고 이래서 양 지역이 싸움하게 만든 다음에 경상도에 의존해가지고 장기 집권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춘 남녀를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킵니까? 그리고 경제 정책을 하는데도 아니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국부를 늘리자고 하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부모 자식의 윤리 문제도 사실은 2차적인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탁을 해도 돈이 안 남으면 사업 안 해요. 그래야 국제 경쟁을 해요. 대통령이 부탁을 해도 돈이 안 남으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업이에요. 말려도 돈이 되면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게 경제죠. 그래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도 편을 갈라요. 경제에 무슨 보수 정책, 진보 정책이 있습니까? 에너지 정책을 왜 편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시킵니까? 재생에너지 정책을 넣고 거기다가 왜 중국 얘기를 하며 거기다가 왜 진보 보수를 집어넣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일자리 없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든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어떻게라도 산업 더 진흥시켜가지고 국내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가 원자력이 꼭 필요하죠 지금. 그럼 쓰면 되지 뭘 그걸 편을 갈라가지고 원전하면은 우파 재생에너지 하면 좌파 왜 가릅니까?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잖아요. 둘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간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진흥해서 우리가 먹고 살 길도 찾을 건데 그러나 기저전력이 아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시 공급된 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요? 해가 안 뜨면 어떡해.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저전력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제가 둘 다 쓰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자. 그렇게 분명히 에너지 믹스라고까지 말까지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갑자기 저를 재생에너지만 하자고 하는 진보 무슨 좌파 경제 정책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하자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뭐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뭔 상관 있어요? 국민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좋은 일자리 생기고 소득 늘고 미래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주력을 해야지 뭘 색깔을 자꾸 따지고 출신을 따집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더라도 그것처럼 자꾸 편가르고 증오 혐오 부추기고 싸움시키고 자꾸 미래보다는 과거 얘기하고 긍정보다는 부정이나 하고 이런 거 뽑지 말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더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통합해서 가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녁 때도 되고 해도 졌으니 저 가는데 좀 더 해도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지요. 그렇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1년 국민 총생산 GDP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 모르셨지요? 우리가 북한에 막 엄청 밀리는 줄 알았죠? 미군 없으면 막 전쟁하면 질 것 같이 생각됐나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군을 빼고 전 세계 무려 5위입니다. 5위.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뒷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실력이죠.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수밖에 안 돼요. 진짜 실력, 진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안보 실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되 이건 기본이고, 그걸 가지고 어깨 힘주면서 겁박하고 막 강대강으로 막 해가지고 서로 막 인상 팍 쓰면서 서로 총국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 아예 나 보수도 안 해 라고 아예 껍데기도 벗어 던져버렸어요. 맞아요. 내란 세력이죠. 국가의 법질서, 헌정질서를 파괴하자고 주장하는 보수 봤어요? 내란을 일으키는 보수 봤어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보수 봤어요? 보수가 아닙니다. 여하튼 보수인 척하던 그 세력이 안보를 잘했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 정권 또는 민주당이 더 안보를 잘했냐? 어느 쪽이 더 안보를 잘했습니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중에 특히 안보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짜 보수 정권이 이때까지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익 보겠다고 이 안보에 위협을 가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풍 사건이라고. 꼭 무슨 선거 때만 되면 휴전선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보수당 찍었잖아요. 가짜 보수당 찍었잖아요. 그러다 심지어는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부탁했죠. 총풍 사건이라고. 작년 12월 내란 사태 전에는 근 1년 동안 북한 자극하느라고 북한 건드려가지고 군사 도발 시켜가지고 국지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명분으로 내란, 즉 비상계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중범죄예요. 이 내란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이건 이 군사 반란,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실제로. 더 큰 범죄가 의심이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놓고 장난을 한 겁니다. 안보를 훼손해서 정치적 이익, 비상계엄 선포, 불법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죠. 이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면 애정이 정말 바늘끝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짓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 맞습니까? 안보는 민주당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꾸 이름이 자꾸 나도 하도 오랫동안 써가지고 가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가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 가짜 보수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일단 부패해요. 무능해요. 편짝이나 하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예측이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분탕질을 해가지고 내 돈을 벌어도 힘세면 처벌을 안 해요.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나라는 규칙을 어겨도 힘세면은 다 봐주는구나. 이런 나라에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내잖아요. 물론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목표는 명확하게 정하고 어쨌든 노력하잖아요. 자유, 나는 몰라, 각자 도생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 명확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AI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외면하면 전자계산기 없이 주판 들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보좌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차라리 인공지능 챗GPT 내가 22달러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그거 훨씬 더 빨라요. 야, 좀 길게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쫙 해가지고 와요. 0.5초 또는 1초 안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충주에서 돼지 키우는 분들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는데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돼지를 키우면 돼지 몸무게를 맞춰서 때를 맞춰 팔아야 되죠? 네. 그래서 돼지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 몸무게 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저울에 놓고 글로 몰아넣고 막 세워놓은 다음에 오다다닥 튀면 안 재지 않으니까 딱 진정시켜가지고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서 몇 달 동안 또는 몇 번 쭉 하는 데이터를 보면 아 요런 모양일 때는 몸무게가 얼마구나를 통계를 계속 축적을 하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28.7kg 딱 나와요. 지금 그러면 몸무게 잴 필요가 없이 카메라 한 개만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비교만 하면 딱 누르면 A 돼지 몇 그램, B 돼지 몇 그램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 줄어들죠. 노동력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어떤 돼지는 사료를 덜 먹어서 그러면 사료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죠. 이거를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하죠. 손재주가 좋아요. 머리 수입하고 있어요. 그 대체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국내에서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산업 대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난 정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좌파 정책이야. 원전은 우파 정책이야. 원전해야 돼. 좌파 정책. 태양광 산업 하는 거 다 부정비리 있을 거야. 우리의 전공을 발휘해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 수년 내내 수사하느라고 그거 다 망쳐버렸어요. 국내에 들어온 재생에너지 산업 기업들 막 철수하고 국내 기업들 다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망쳐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거 겪고 싶으세요? 이제는
좀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성장하고 기회가 많아서 청춘 남녀가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국회의원들 잘 뽑는 것으로 지금 어렵지만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번 대선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 운명도 달려 있어요. 총알이 무섭죠? 총구 무섭죠? 그러나 이 총알보다 무서운 게 투표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유능한 수권정당 민주당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 여기에서 진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기 학시 나왔네. 학시. 우리 독립운동원에서 투표를 한다. 네. 맞습니다. 학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는 최강의 새로운 산업 영역,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여러분. K 이니셔티브,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드라마. 지금 OTT 넷플릭스가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 국산 OTT 만들어야죠. 플랫폼 만들어서 우리 국내 제작자들, 국내 출연자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 이 사람들 일거리 만들고 그 수익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한 개만 수조의 이 수익을 얻었다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 저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 역량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드라마다 영화, 팝, 그리고 K-뷰티. 대한민국 사람 왜 이렇게 예쁩니까? 전 세계에서 뷰티 산업 전 세계 각광을 받잖아요. 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나라 코리아. 그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그 역량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놀랐지요. 세상에 10대 경제 강국에 군사 쿠데타라니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이거. 다시 옛날에 잘 나가다가 망한 나라 많죠. 그런 나라처럼 이제 저 나라도 군정이나 하면서 군대가 진주에서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구나 이렇게 놀랬다가 갑자기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 걸 들고 나온 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맨손에 시민들이 우우 몰려나와가지고 장갑차도 맞고 총등 군인도 맞고 그 헬기 타고 가는 그 무서운 특전대를 다 제압해가지고 세상에 역사에 없는 군사 친위 쿠데타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슬쩍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보내야죠. 파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위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고라, 우리 그 원시 민주주의, 그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리스, 이태리,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K-푸드를 먹으면서 K-팝을 들으면서 K-드라마, K-무비를 보면서 코리안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한국 봐라 한국도 하지 않냐 위대한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문화 선도국으로 기술 선도국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꼭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하기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겨울 그 엄혹한 그 위험한 세상도 우리가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정말로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들 잘 뽑아서 잘 감시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지금보다 아니 좀 전에 있었던 회복된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안 끝낸다고 난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꽤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아니 힘 약한 기업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 전략을 써야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에 몰빵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요.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어서 망해가는데 서울은 미어 터져 죽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바꿔야죠.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정부 재정도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야죠.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이 배려해야죠. 이제 같이 하는 걸 넘어서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재명!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살 길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다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같이 손잡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잠시 경기도 여기 행정을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덮어 씌우고 가짜로 조작해서 그러지 제가 10원 한 장 챙긴 일 있습니까? 제가 업자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 있습니까? 10년, 10수년을 작업을 해도 제가 씨알이 안 먹혔대잖아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변곡점이기도 해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말로 큰 왜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했어요? 저하고 뭐 원수졌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이 불공정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 특별한 지위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습니다. 폐인으로 죽을 뻔했고, 법으로 죽을 뻔했고, 칼로 죽을 뻔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총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국민은 집단 지성을 가진 위대한 유기체. 국민은 그냥 흩어진 모래알, 힘없고 못 가진 약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 집단 지성체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덕에 펜을 넘어, 법을 넘어, 칼을 넘어 살아남았고, 앞으로 총탄도 넘어서 반드시 살아나와서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충주의 사위, 자랑스러운 중국의 사위 이재명 후보 한연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충주의 사위를 넘어 위대한 국민의 후보 이재명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지금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